모두 반갑습니다. 12월 8일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서는 마이너스 0.49%, 0.5% 정도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3만 포인트 부근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만 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월봉상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월봉상에서는 후행스팬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본다 그러면 추세선 위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선 후행스팬을 연결하는 추세 두 개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두 개의 추세선을 그어보면 상단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폭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또 더 치고 간다 해도 이 추세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고가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치고 가려는 움직임일지 아니면 하락의 움직임일지 이번 달에 변곡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 될 텐데, 이제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추세를 뚫고 위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 아래로 회귀하면서 상승을 마감할지가 조만간에 다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더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점을 경신을 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도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월봉상에서는 나스닥은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추세를 뚫고 갔어요. 더 가려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추세선을 회귀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귀하는데 회귀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회귀했을 때 추세선이 지지가 되고 더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깨고 밀려버린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주식이 오르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우존스 지수는 월봉상에서 추세 상단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나스닥은 저항을 뚫긴 뚫었지만 다시 추세선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 증시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2700을 넘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월봉상에서의 추세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부터의 소형 스팬 추세선을 긋게 되면 월봉상에서 추세 위로 자리를 잡았죠. 그럼 이제 캔들 추세선을 한번 긋도록 할게요. 캔들끼리 연결하는 캔들끼리 연결한 추세선에서는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 위로 지금 넘어선 상황이죠. 자, 캔들을 보게 되면 월봉선에서 하나, 두 개, 세 번째, 네 번 이렇게 고점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캔들 추세선 지금 상단에 있는 지금 현황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완벽하게 뚫고 간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마감하는 게 추세선 상단에서 마감을 하고 1월 달에서 이 추세선에 더 벗어난 듯한 움직임이 한다 그러면 이런 장은 아주 큰 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이번 달 마감하는 월봉 마감이 이 추세선 위에서 마감을 하고 1월 달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이 추세선을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큰 장이 들어설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추세선에 돌아오고 회귀하고 추세선을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폭락의 가능성.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이제는 횡보 조정 이런 패턴보다는 더 크게 갈 것이냐 아니면 무너질 것이냐 바로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봐요. 뭐 횡보니 조정이니 위에서 개걸음을 하면서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진 않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월봉상에서 더 치고 멀리 가버리든지 아니면 빠져서 폭락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은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이후로 또 장기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의 폭이 거의 비슷하죠. 상승이 거의 비슷합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장기간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도 수익을 본 사람보다 사실 손실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에 많이 베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증시 하방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해서 주식으로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버스의 곱이라고 하는 곱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중시 주변 자금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신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장을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시기와 지금의 시기, 이 시기를 비교해서 과연 그 전 2009년도, 2010년도에 발생했던 그 긴 폭, 긴 흐름, 이 흐름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 같은 상승의 폭을 기록하며 하락할 것이냐 바로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요. 내일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미국의 다음 주에 있는 또 선물옵션 만기일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정 관심주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컨트롤스가 4% 정도 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4% 위의 의미는 일봉상에서 기준선 위에 기준선 저항을 뛰어넘고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죠. 실적주로 할 수 있고 저평가 실적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웍입니다. 시스웍은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위로 가려는 움직임인데요. 1.4%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하려는 듯한 움직임. 시스웍. 시스웍은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죠. 또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환풍이
공기의 흐름이 중요해졌다 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환풍기에 들어가는 부품 부각되면서 시스웍이 이 겨울에도 관심을 갖는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광약품. 부광약품인데 부광약품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죠. 탈출하려는 듯. 지금 가까이 보이는 이제 저항이 60일과 220선 동시에 더블로 작용하는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웰코론 한택. 이 웰코론 한택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혈장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웰코론 한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코론 한택이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 추세선 상단까지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텍파마에 대해서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의 오늘 상승이 14,400원까지 어제 지오소프트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오소프트가 저항권에 들어와서 이제 매도가 됐습니다만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처럼 에스테파보다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산업이 5.7% 상승하고 움직일 듯한 그런 상황인데 고려산업이 상승할 수 있는 한계점 또 4,400원대 있습니다. 지오소프트나 에스테파마와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이죠. 고려산업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조선입니다. 디지털 조선도 3.5% 상승하면서 움직일 듯한 그런 상황인데 디지털 조선은 3,2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갭으로 높게 떠버리게 되면 또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다음 이제 진다키트 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임인데요. 랩지노믹스 바닥권에서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랩지노믹스 3.6% 갭상으로 출발할 듯한 움직임. PCL 진단키트 관련주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 PCL도 이제 저항권에 들어서려는 듯한 상황인데 1.7% 상승하려는 움직임. 휴마시스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1.6% 상승하고 시작할 듯한 그런 움직임이죠. 휴마시스도 괜찮고요. 수젠텍은 4% 상승하고 시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29,000원대에 이제 저항이 있습니다. 이제 기준선 저항이 있는데요. 이처럼 그동안 진단키트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다음 진양화학은 보합선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4,540원대 이렇게 61선에 도달하는 상황이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덕산입니다. 건설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덕산은 이제 저항권을 벗어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 자,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항공권 티켓 관련주이고, 인터넷 쇼핑 관련주인데요. 이제 하락을 벗어나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바꿔도 잘 하고요. 삼양옵틱스를 보겠습니다. 삼양옵틱스 보합권에서 출발하려고 하고 지금 21선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가 9,7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그젝스는 이제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3중 바닥을 만들고 있고 급등에 끼가 있으니까요. 급등에 끼가 있어서 언제 또 위로 크게 나올지 모르니까 바닥권에서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I텍은 이제 모회사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자회사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20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가담이 될 것 같습니다. 4,150원 부근에서. AT세미콘도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관심이죠. AT세미콘은. 인성정보. 본격 의료 관련주로서 다른 종목이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한 바닥권에 3종 바닥이 있는 인성정보도 중간중간에 급등의 끼가 있으니까요. 급등의 끼가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얼라인드도 바닥,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상승 턴하려는 그런 움직임. 한국맨들티, 홈카페 식품 관련주인데 식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달렸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4일간 하락을 해서 하락을 마감하고 상승으로 턴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정 관심주 중에서 간혹 이제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제 상한가 나왔던 것은 엑세스바이오. 장정 관심주 중에서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26,700원대의 61선 저항이 있습니다. 600원, 700원에서 26,000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26,500원부터 있네요. 26,500원부터 저항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물론 더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61선의 저항을 보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61선 대응 또는 3만원대의 큰 저항대까지 홀딩하셔도 무방할 것이다. 저항권이 26,500원, 그 다음에 3만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단기 단타의 관점에서는 이제 급등주들을 우리가 선호를 하긴 하는데 급등은 또 급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잘 매수하느냐가 중요하죠. 등시 이제 급락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종목 중에서 이제 어제 추천주 중에서 이제 유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테크 상승이 좀 남았었는데 이제 하락으로 돌변한 거예요. 추세를 보게 되면은 6,400원에 걸려야 되는데 6,300원까지만 가고 반대로 돌려버렸죠. 반대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 온다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죠. 유테크는 코로나 박멸 예방주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의 반대 개념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백신에 관심이 있죠.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또 존슨앤존슨 이렇게 해외 의학 바이오,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에서 백신을 주도하는데 문제는 백신의 부작용이 나왔을 때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치료제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테크라든지 KPF테크, 텔콜 RF제약 이런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테크는 오늘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800원대 온다 그러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먼저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텍 파마, 에스텍 파마를 어, 지오소프트처럼 매수를 해서 한 3% 정도 이익을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절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고요. 13,000원 이탈 손절하겠습니다. 14,100원까지 분할 매수. 거래량이 느는 패턴을 보고 하는 거죠. 거래가 활발해져야 됩니다. 보로사는 이제 저항권에 부딪혔고요. 디지털 조선 활발하죠? 디지털 조선
3,000원까지 분할 매수. 2,900원은 이탈 손절하죠. 너무 러프한가요? 너무 러프하면 2,850원까지 터프 한 안 되고. 자, 2,950원, 3,000원 사이에 이제 디지털 조선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텍 파마 이제 14,000원 이하에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14,100원부터 출발했네요. 13,900원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짧게 14,300원대에서 매도해도 됩니다. 그럼 3% 정도 이익을 실현하겠죠? 13,9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14,300원에 매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고려산업 디지털 조선 벽산까지 홍종욱 관련주입니다. KNN까지. KNN. 자, 고려산업 디지털 조선 벽산, KNN 다 네 종목이 다 홍종욱 관련주예요. 한국프렌지도 홍종욱 관련주인데요. 한국프렌지가 상승이 크네요 오늘. 자, 디지털 조선도 홍종욱 관련주입니다. 고려산업 디지털 조선 벽산 KNN 한국프렌지 다 홍종욱 관련주인데 오늘 그렇게 홍종욱 관련주들이 많이 뜨네요. 벽산이 X자형 도지를 만든 상황인데 기준선 아래로 온 상황이고 15분봉의 기준선이 중요하죠. 2250원. 벽산도 사볼만 하죠. 벽산. 자, 벽산을 225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원 이탈 손절. 기다렸더니 매수하는 거죠. 크게 상승했다가 2380원 오늘 10%까지 상승했다가 5분 봉상에서는 5% 밀려버렸고요. 그런데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다 기준선을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15분 봉에서도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자리 이렇게 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종목 관련 중에서 피닉스 소재도 있죠. 자, 벽산이 일봉상에서는 이제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십자형 도지를 만든 이런 상황인데, 이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벽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듯한 움직임이고요. 벽산은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일전에는 이제 저항이 한번 저항을 써먹었죠. 이렇게 8월 달에 저항을 한번 써먹었으면 이 저항은 이제 무력화된 거예요. 그 위로 갈 수가 있죠. 벽산이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입니다. 월봉상에서는 바닥이죠. 바닥이고 3,600원 거의 50% 상승을 해도 무방한 지금 자리예요. 한때 13,0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3,000원대까지 장기간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월봉 거래량을 보게 되면 크게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50%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프렌즈가 이제 홍종업 관련주에서 이제 대장주인데 위봉상에서는 저원권에 도달한 듯한 모습이네요. 프렌즈. 이재명 관련주의 대표적인 동신건설도 상승해서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에이텍TN 다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패키지, 프리엠스, 프리엠스도 이재명 관련주이죠. 자, 오늘 한국 프렌치가 이제 홍역 관련주로서 대표 종목으로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KNN 그 다음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도 상승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자, 벽산을 드렸고요. 벽산 흐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단키트주들이 다 갭상으로 출발했다가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지금은 벽산과 KNN이 상승을 주도하면 벽산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벽산 이제 다시 2,3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 싸움이었죠. 5분봉에서는 기준선을 회복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15분봉의 기준선입니다. 15분봉의 기준선을 지켜내는 그런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 계속 그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15분봉 기준선 위에 있고 5분봉에선 기준선을 탈환했습니다. 음, KNN이 현재로서는 대장주죠. 대장주. 초반은 이제 한국 프렌즈가 대장주 노릇을 했고 저항권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프렌즈가 갈 수 있는 오버슈팅 자리는 이제 2,650원까지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NN 정말 이거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KNN은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 가격대에서도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추천드렸고 예, 위에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참 뭐하고 KNN 대신에 홍종훈 관련주가 오늘 뜨고 있으니까 벽산, 디지털 조선도 괜찮다고 봅니다. 2,950원, 3,000원 사이 그 사이에 있죠. 2,950원, 3,000원 사이니까요. 디지털 조선은 이제 상승 공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혼이라는 종목도 홍종욱 관련주 오늘은 홍종욱 관련주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윤석열주, 이재명주가 많이 올랐었죠.
증시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치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테마 바람이죠. 그 바람을 일으키는데 전혀 정치인 관련주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틈새에서 이익을 거두고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상승 공간이 나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해바로 엮여 있는 정치인 관련주로 공략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이니까요. 오늘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이제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고 코스닥에서 0.5%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락 종목이 많아질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코스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겠죠. KNN, 디지털조선, 벽산 다 비슷한 차트 모양이죠. 거래선언까지. 한국 프렌지도 한국 프렌지가 3분봉에서 위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프렌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벽선 2,300원 이상 넘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이제 2,250원에서 들어갔던 것은 2,250원 부분이 5분봉, 15분봉에서 다 기준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2,295원 왔네요. 흑선이 2,300원. 자, 2,315원. 흑사는
익절 완료로 해야겠죠? 자, 에스테파마 디지털 조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 이제 매수권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고요. 신원도 홍정호 관련주입니다. 신원. 저평가 의류 관련주죠. 역사는 완료하고 이제 디지털 조선을 또 봐야겠죠. 디지털 조선. 오늘 방송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나오네요. TBC, SBS도 그렇고 이제 디지털 조선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디지털 조선을 더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정정 관심 주인 액세스바이오 61선을 가볍게 넘어섰고 이제 저항권 부근에 오죠. 3만원대 오면은 이제 저항이 될 거예요. 29,900원대는 이제 매도하는 게 좋겠죠.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121선 지지하는 것을 보고 당신 정정 관심 종목에 제가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29,900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추세선은 이제 벗어나서 추세선 위로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권, 구름층 안으로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9,900원 정도의 매도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5분봉 기준선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역사는 5%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정리 관점이고, 자, 벽산과 이제 한국프렌지, KNN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 바통을 받을 게 이제 디지털 조선인데, 디지털 조선이 지금 5분봉을 이탈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인데요. 5분봉을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에스테파마가 가야 될 가격이 이제 14,300원부터 14,500원 사이에요. 이 자리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에스테파마는 이 가격대 올 거라고 봅니다. 14,300원부터 14,500원 부근까지. 어제 지오소프트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오소프트가
그 안에 들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에 들어서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니까 매도하자는 말씀이고요. 고려산업도 그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고려산업은 이제 갭상승이 컸습니다. 갭상승이 컸고 여기 4,500원대까지는 올 거라 봤는데요. 4,550원까지 왔습니다. 4,550원까지 저항권에 들어섰다가 이제 밀리는 상황이라서 고려산업을 추천드리지 못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항대를 보고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산업은 이제 저항대에 왔습니다. 왔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많이 상승을 하네요. 식품 관련주 중에서 이제 서울식품이 먼저 쓰고 가고 푸드웰도 그 자리를 또 들어옵니다. 푸드웰. 자, 식품 관련주들을 더 봐야 될 것처럼 보이고요. 맥널티. 자, 원격 의료주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무총리 정세균 씨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상정 이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인성정보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했다가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페어랩스는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움직임.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것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에 대해서 인성정보와 페어랩스 정도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오팩트는 주로 이제
원격 의료지만 약간 해외 수출과 관계된 종목이죠. 유중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유중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3,600원대가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오팩트 3중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자, 원격 의료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은 인성정보 그리고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유비케어가 많이 올랐었죠. 유비케어도 많이 올랐어. 못 오른 종목은 인성정보와 헤어랩스 그리고 에어팩트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강한 상승도 강한 하락도 아닌 약간 개걸음의 패턴입니다. 30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의 코스피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5분봉에서 아래로 치고 다시 올리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어제도 비슷했죠. 어제도 장 초반에 9시에서 어제 7일날 7일날 보게 되면 7일날도 아래로 쳤다가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아래로 더 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면서 또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래로 누르고 위로 치고. 자, 이 다음의 모습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어제처럼 똑같이 밀어버릴 건지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계속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항상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보여줘요. 어제는 갭으로 뛰어서 눌렀다가 다시 올렸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리고,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2754까지 왔는데, 코스피가 지금 기로에 있어요.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횡보가 길어질수록 하락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너무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조심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캔들, 추세선, 상단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월봉상에서 상단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캔들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캔들 저항이지만 위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캔들에서 일반적으로 네 번째는 돌파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래서 돌파해서 올라가면 왜 올라?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캔들 저항을 뚫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로 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캔들 저항에 부딪혀서 아래로 뺀 것이다. 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급등도 급락도 나올 수 있는, 폭락도 나올 수 있고, 폭등도 나올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세종메디칼 긍정적인 부분은 윗골이 달렸던 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14,8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추천드려서 14,800원 간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언젠가는 14,800원 이상 갈 상황입니다. 이 모양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음봉을 보여준 상태에서 다음에 또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을 견디기가 싫어서 지금 추천 안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음의 모습이 나올까봐. 오늘 이제 8% 상승한 이 상황에서 더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보장을 못하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뿐인데요. 하여튼 세종 메디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14,8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 매도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바이오 우리가 이거 상한가를 몇 번씩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상한가 여기서 두 번 먹고 또 상한가 또 한 번 먹었었는데요. 우리바이오가 하락을 안 하고 계속 상승으로 가버리네요. 우리바이오는 화이자 관련주이죠. 제일약품도 같이 보시고요.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해머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이죠. 모더나 관련주는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있고, 프로바이오, 바른손도 있고, 네, 모더나 관련주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SK케미칼, SK케미칼도 하락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이제 화이자 관련주가 제일 탄력이 있네요.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왜냐? 왜 화이자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느냐? 영국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화이자가 이제 영국 제약바이오 회사죠. 다국적 제약바이오 회사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느냐 이슈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백신주들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화이자가 먼저 앞서서 실험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흐름을 보고 하고요. 만약에 백신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떤 종목이 뜨냐면 치료제 관련주들이 뜹니다.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도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AT 세미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AT 세미콘. 그리고 KPM 테크. KPM 테크도 치료제 관련주예요. KPM 테크가 미국의 제약사 휴머니전에 투자를 했죠. 휴머니전에. 텔콘도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텔콘도 치료제 관련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백신 부작용 이슈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치료제 관련주죠. 이뮨메드, 한 이뮨메드가 관계가 있으니까요. 또 마크로젠도 치료제 관련주. 이뮨메드 투자사요. 우노앤컴퍼니까지. 치료제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을 못했죠, 최근에.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숨죽이고 2, 3월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죠. 백신 부작용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백신주들은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부상할 거예요. 왜냐면 부작용이 나오면 그만큼 백신이 좀 속도가 늦춰지겠죠. 늦춰지면서 백신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료, 코로나의 확진자들에게 이제 치료가 더 부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양단의 지금 싸움이다 보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숨죽여 있겠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많이 상승했었고 이익을 거뒀습니다만 키트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단키트 이슈가 아니죠. 진단키트는 이제 싸게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도 갖고 있고 또 백신도 그렇고 또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들이 계속 올랐던 것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단기적으로만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장전에 상승할 것처럼 움직이죠. 웹지노믹스, PCL, 휴마시스, 수전텍 이런 종목들이 갭상으로 출발했다가 다 하락하는 음봉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백신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렇게 4개의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영국에서 이제 백신이 시작되면서 영국 제약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에서 우리바이오와 제일약품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 미국 제약사, 미국 제약바이오의 모더나 관련주, 모더나가 또 치고 갈 수 있죠. 이제 백신을 또 공급하게 되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이자가 먼저 실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요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모더나도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존슨앤존슨도 멈출 것입니다. 살짝 놀라겠죠.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부각되는 것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뜨게 되죠. 치료제 관련주들. 그동안 숨죽였던 치료제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AT세미콘이라든지 유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유테크도 그리고 KPM 테크 이런 종목들, 헬콘 이런 종목들이 치료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뜰 수가 있겠죠. 홍종목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인 한국 프렌즈가 20% 이상 오르면서 상승 주도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때는 대표 종목인 한 종목을 먼저 상한가를 보내거든요. 이재명은 이제 동신건설이 상승을 주도하고요. 동신건설이 이제 상한가를 주도하고 나머지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 T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뒤를 따르죠. T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한 종목을 상한가로 보내죠.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가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가죠. 모베이스도 상한가를 못 갔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수가 굉장히 많아요. 서현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춤하죠.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을 먼저 주도를 하는 겁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 종목을 먼저 위로 보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한국 프렌지는 홍종목 관련주에서 이제 대표 종목입니다. 한국 프렌지 오늘 20% 이상 위에서 움직입니다. 상한가는 2,795원인데요. 과연 이 저항대를 제대로 뚫고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이는 저항 2,650원, 2,650원부터 2,750원 사이에 있습니다. 상한가를 뚫고 저항을 뚫고 상한가에 안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에 맞고 밀릴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흐름 보여줄 것이고, 한국 프렌지를 필두로 제가 홍종목 관련주로서 이제 고려산업 보여드렸고요. 고려산업은 저항대에 부딪혔다라는 말씀드렸고, 현재 디지털조선 제가 추천드렸고요. 디지털조선 2,950원부터 3,000원 사이에 매수 범위에 있습니다. 벽사는 2,250원 이하에서 들어가서 이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벽사는 중기적으로 보면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항대를 다 뚫고 움직이는 상황이고, 월봉상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다음 저항대는 3,6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50% 상승도 나올 수 있겠죠. 벽사는 저는 크게 봅니다. 중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벽사를 저는 꼽습니다. 그리고 KNN 이거 방송 관련주, 부산의 대표적인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방송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갭상으로 움직였고 운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오버슈팅이 나온 거 이걸 무시할게요. 3,000원대가 나온 오버슈팅을 무시하고 추세선을 긋게 되면 추세 상단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1,80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종목 관련주로서 후발주인 신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원 대표적인 의류 관련 종목인데요. 신원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저항은 1,480원, 다음 저항은 1,530원. 차례차례 저항을 부딪히면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 꿈틀꿈틀하는 상황에서 한번 번방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음으로 전환된 상황이죠. 코스닥도 좋은 흐름 0.5%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5분봉의 흐름 53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다 내줘버린 그런 흐름인데요. 한 30분봉에서 음의 크기가 좀 커지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코스닥은요. 12월 들어서 이렇다 할 조정을 보이지 않은 시장이죠. 11월도 마찬가지고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 일관되게 움직였던 코스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떻게 장이 펼쳐질지 주목이 되는데 어제 제가 투자자별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푼 매수, 올 푼 매수입니다. 올 푼 매수. 푼 매수는 뭡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얘는 거의 콜 매수 일변도입니다. 콜 매수 일변도.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포지션만 보게 되면은 하락의 가능성이 있죠. 하락에 무게감을 두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는 양매도죠. 콜매도, 푼매도, 푼매도인데 투신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투신.
투신이 342.5, 선물지수 342.5에 누적해서 푼 매수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지, 선물옵션 만기일 전까지 이 물량을 청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놔둘 것인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370에서 340까지 무려 30포인트, 거의 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8%. 그럼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700, 2730에서 275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8%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빠져야만 되는 건데, 2500, 2500포인트. 그 이하로 가야 지금 투신이 설정한 이 푼 매수가 큰 이익을 거둘 텐데, 그걸 염두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틀 동안 8% 빠진다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뭔가 하방으로 베팅을 한 것에서 이 물량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투신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지금 하방에서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 그것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처음에는 콜에서도 좀 매수를 하면서 양, 양당 간에 좀 준비를 좀 해놓는 것 같은데요. 물론 톤 매수가 좀 많긴 한데, 콜 매수도 좀 쌓아놓은 걸 봐서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죠. 지금 콜 매수 쌓아놓은 거는 이건 다 이익 구간인데요. 이 물량을 정리할 것인지, 그대로 놔두면서 위로 더 치고 갈지는 외국인에게 달려있다 봅니다. 왜 외국인에게 달려있냐면, 외국인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물도 지금 많이 사놨죠.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샀어요. 11월부터 12월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샀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어치를 한 달 동안 샀어요. 이 물량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물 포인트를. 현물을 던지면서 하방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현물을 더 매수하면서 상방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하방에 좀 무게감이 있어요. 하방 쪽에. 그것도 크게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포지션만 본다고. 안전 운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신건설이 이제 국가나 상한가죠. PMS도 이제 상한가를 앞두고 있고요. 다 이재명 관련주죠. 에이텍 5%, 에이텍 증시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치인 관련주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테마로 묶이는 거예요. 실적과 관련없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살 종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매기가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일정 부분 이제 현금화에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 몸을 사려야 될 상황 같아요. 종목 수를 많이 늘리지 마시고. 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죠. 신용잔고가 이제 18조 5천억이거든요. 18조 5천억. 사상 최고죠. 18조 5천억.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B2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신용잔고 18조 5천억. 너무 빚으로 매수하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시장은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어요. 코스피는 거의 꼭지에 왔다고 봅니다. 월봉상에서는 캔들 추세선을 넘어선 상황이지만 캔들 추세를 하향으로 예를 들어서 2690포인트를 보는데 2690포인트 아래로 밀려버리게 되면 추세 아래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월봉상에서는 현재 양봉을 그리고 있죠. 양봉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12월에 저가가 2611입니다. 2611. 2611을 무너뜨리면 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파란색이 바뀌면서 장대 음봉을 만든다.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1월 달도 좋지 않습니다. 12월에 이런 음봉,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는 1월 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장대 음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야 될 구간. 두 가지 방향이죠. 상승 추세선에서 추세선 상단에 회귀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리면 이상은 예상보다 아주 크게 갈 수 있어요. 정말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 안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은 끝났다. 상승은 끝난 것의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690포인트가 중요하겠죠. 2690포인트. 2690포인트를 하회하는지 상승하는지를 잘. 디지털 조선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듯 움직입니다. 오늘의 고점 3030원을 넘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3030원을 터치하면서 상승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긴 했어요. 디지털 조선이. 눌러주고 오르는 모습이죠. 3200원까지 상승하겠다는 신호는 이제 3080원을 터치할 때입니다. 3080원을 터치하면 3200원까지 갈게 라는 신호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조선 3030원 먼저 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080원을 터치해야 됩니다. 3080원 터치의 의미는 3200원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15원. 자, 3030원 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3020원. 디지털 조선 3020원.
3030원 맞죠? 자, 3040원, 이제 3080원을 터치하는지 봐야죠. 자, 3080원 터치하면 3200원 치고 올 수 있어요. 3080원 터치를 봅니다, 이제. 자, 이게 이제 15분봉 기준선의 비밀일 수 있는데요. 15분봉 기준선을 지키는 상황이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출발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특히 이제 단타 단기 매매를 주력하시는 분들은 기준선에서 주가가 자리매김을 하고 상승으로 턴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놓치는 경우는 기준선에서 대놓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오늘도 기준선 매수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우리가 놓쳤었죠. 상승을 놓쳤다가 기다렸다가 매수한 자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자리가 이제 96,600원짜리죠. 96,600원짜리.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96,600원짜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5분봉에서 기준선이 96,550원. 그래서 한옥가 위에서 이제 96,600원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96,600원에 매수를 하고 나니까 수익이 갔는데 15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봉에서도 그 자리를 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서 이 부분인가요? 96,600원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나서 여기네요. 여기 기준선 지지 자리죠. 96,6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죠. 지금 12만 원까지 왔으니까요. 그때부터 25% 정도, 13만 5천 원까지도 왔었죠. 30에서 40%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디지털조선도 오늘 15분, 5분봉도 받고 15분봉도 봤는데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고 매수가 들어갔던 3,045원 터치를 했는데요. 3,080원을 터치하면 3,200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디지털조선은 구름층 안에 있잖아요. 구름층 안에 있는데 이렇게 구름층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디지털 조선은 아까는 2,950원 부근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3,000원에서 이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죠. 3,000원 위에서의 이런 공방. 그러면 이제 3,045원이 또 고점이었으니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3,080원. 하나씩 하나씩, 업이 되면서 일봉상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항대 3,200원을 넘는 자리까지 도전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자, 오늘 3,200원대까지 도전할 수도 있고요.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3,200원은 도달할 것이라 보고 추후에는 3,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 일목균형표가 상당히 좋은 지표입니다. 좋은 지표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죠. 일목균형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서 매도할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일목균형표가 없었어요. 이동평균선만 보고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그렇죠? 어디서 매듭을 지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목균형표가 없으면요.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대로 퍼센티지만 정해가지고 팔 수밖에 없죠. 나는 3%가 목표다. 나는 5%가 목표다. 이렇게 퍼센티지만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매도 포인트 잡아드렸던 것도 일목균형표를 보고 잡아드렸죠. 일목균형표가 없으면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에 보고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으니까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산업이 100갭으로 뜨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못 드렸을 뿐이지 매도 포인트는 이 사각 포인트 내에 들어왔을 때는 매도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잡아주는 포인트, 또 매수도 잡아주는 표가 또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이제 후행 스팬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후행 스팬은 전체 주가 지수에 대한 주가 지수의 상승의 끝자락 또는 종목의 큰 움직임이었을 때의 상승의 끝자락에 매도 포인트를 잡아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후행 스팬. 후행 스팬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일목균형표는 다른 지표와 다르게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다른 지표들은 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는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미래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보조 지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가 지수의 흐름 또 보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리뷰, 그리고 장전 관심 종목에 대한 리뷰,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고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 이제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5일간 양봉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을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 가파르게 상승했죠. 11월 달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누적된 이 피로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2754포인트까지 왔습니다만 주봉상에서는 갭이 2개나 만들어졌죠. 11월 달 들어서 갭이 2개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갭은 메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메울지 장기적으로 메울지 모르지만은 2431포인트부터 발생한 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2431포인트를 메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캔들을 연결해 보면 캔들의 고점을 연결을 해 보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캔들의 고점을 연결하면 이제 상승 추세선 위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의 정확한 자리는 이제 269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2690포인트. 그래서 2690포인트 위에서 이번 달 마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1월 달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2690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음봉으로 바뀌면서 또 1월 달도 음의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마감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특히나 방향성을 내일 모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에서 방향성을 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하락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하락 쪽에. 그러나 2690포인트 위에서 이번 달 위에 마감을 하게 되면 저는 내년도 1월 달부터도 좀 기대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장이 들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시장의 흐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상승을 끝내고 하락으로 바뀔 것이냐라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지션에서도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하락이 많은 베팅을 했다라는 거, 손 매수를 강화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그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코스피가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좀 더 조정이 크죠. 조정이 큰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월봉상에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했을 때의 폭, 이 월봉상에서 그리고 상승했을 때의 폭, 이게 좀 비슷하죠. 이 폭. 그리고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했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상승폭이 거의 하락폭에 맞먹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결국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봅니다. 코스피의 흐름. 선물 지수를 좌우하는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포지션은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 포지션이 외국인이 이제 풋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조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들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별 포지션도 좀 유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급등주의 현황을 보겠는데요. 일단 동신건설을 보시게 되면 상한가인데 동신건설이 이재명 관련주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일본상에서는 최근에 상한가가 2번 나왔습니다.
동신건설이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2만 포인트, 2만 원, 26,450원, 26,450원을 한 번 더 상한가를 치게 되면 그 근처에 이제 도달하는 상황이니까요. 동신건설이 이제 대장주로서,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도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구름층 상단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리엔트 전공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관점이고요. 프리엠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프리엠스라는 종목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고요. 양수 겸장이죠. 이재명 관련주면서 한편으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기도 하고 ATM 교체와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 프리엠스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프리엠스도 이제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쌍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쌍봉을 만들고 있으니까 프리엠스도 조심 구간이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오늘은 홍종목 관련주가 큰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프렌지가 대표 종목으로서 큰 상승을 가져왔고요. 한국 프렌지 저항 영역이 2,750원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상한가를 친다 하더라도 상한가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750원 전후하는 가격이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산업, 장정 관심주로 드렸던 고려산업은 시초값도 높게 떠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려산업도 이제 큰 상승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산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고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격산이라는 종목도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건설 관련주로서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3,600원대까지. 그러면 50%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월봉상에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KNN이라는 종목, 홍종욱 관련주로서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 자, KNN은 상승의 끼가 있고 상한가도 몇 번씩 하는 흐름이라서 한번 상승을 주도하게 되면 또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한번 상승으로 자리매김하면 또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디지털 조선 이것도 홍종욱 관련주로 제가 이제 1,950원 부근에서 기준선을 보고 추천했던 종목인데 디지털 조선도 홍종욱 관련주로서 상승 매김을 잘하고 있고 3,200원대까지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3,200원. 오늘 제가 방송 마감 후에 상승이 나온다면 3,200원대까지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주는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 또 홍정호 관련주 등에서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 중에서 이제 격산, 디지털 조선은 익절을 할 것입니다. 익절을 2,95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3%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매도하셔도 되고요.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신 분들은 3,200원대까지 도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에스테파마를 추천드렸는데요. 에스테파마가 저는 14,300원에서 14,500원까지는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14,300원부터 14,500원 사이 이 구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비보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비보존 관련 종목에는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도 있고 또 이 에스테파마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300원부터 14,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정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정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들. 인지 컨트롤스, 저평가 수소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매출액이 4천억, 5천억 나오는 회사인데요.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괜찮다고 봅니다. 매수하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인지 컨트롤스. 시스웍 대표적인 여름 관련 종목이긴 한데 바닥을 잡았다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환풍기, 또 공기청정기 관련주긴 합니다.
부강약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웰크론 한택 충분한 기간 조정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웰크론 한택은 여러 테마에 엮이기도 합니다. 뭐 마스크 관련주기도 하고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엮이기 때문에 웰크론 한택이 기간 조정을 마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랩지노믹스부터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라든지 PCL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다 오늘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5 내지 10% 지금 가격에서 10% 오른다 그러면 매도로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백신의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지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주노믹스, 이리주시, 또 휴마시스, 수젠텍, 그리고 셀마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또 시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5%, 10% 수익이 난다면 매도로 대응하시기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양화학을 들었었죠. 진양화학 매수가가 이제 4,500원대 들어서면 4,530원 이 부분에 들어서면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530원 저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인터파크도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숨은 히든 이재명 관련주인데 항공권 티켓 관련주고 인터넷 쇼핑 관련주이죠. 바닥 기간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는 의료 정밀 관련주로 저평가된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저평가 의료 정밀 관련주로서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마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그젝스 히든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히든 윤석열 관련주로서 제가 한 3총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그젝스와 그다음에 슈로, 지엔코 이렇게 세 종목은 히든 이재명 관련주로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언제 치고 갈지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겠다고 봅니다. MI텍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 들어가도 좋겠다 보고 있는데요. MI텍은 이제 4,200원 이하가 되면 바로 매수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모의사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면서 자회사는 MI텍도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내시경 관련 종목입니다. 내시경 관련 종목으로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AT세미컨 이제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종목이긴 한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니까요. 혹시라도 화이자에서 백신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슈가 생길 때 이 AT세미컨은 급등을 할 것이다 봅니다. 관련 종목으로서는 이제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서 KPM테크라든지 텔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 종목들은 백신에서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백신에서 부작용이 생길 때 바로 AT세미콘, KPM테크, 그리고 유테크, 그리고 텔콘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비트컴퓨터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크게 나왔고 그다음 유비케어 이런 종목도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유비케어 이 종목들이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헤어랩스 바닥권 있죠. 인성정보, 네오팩트 이 세 종목 이 세 종목은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원격 의료에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상정해서 공포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바닥권에 있는 원격 의료 3총사, 인성정보, 케어랩스, 네오팩트에 대한 관심을 갖자. 얼라인드도 이제 의료 정밀 관련주로서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라서 쌍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는 종목으로 당장 관심주로 들었고 한국 맥널티 식품 관련주들이 뜨고 있죠. 뭐 서울식품이라든지 푸드웰이라든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국 맥널티는 홈카페 관련주로서 식품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죠. 한국 맥널티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디딤 같은 종목도 식품 관련주로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디딤이라든지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전 관심주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 오늘 급등주에 대한 리뷰를 다 했고요. 자, 디지털조선은 계속해서 이제 3,030원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3,100원, 3,2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이후에도 그 가격 범위 내에 들면은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아직 익절하지 못한 엑스테파마에 대해서도 14,300원에서 14,500원 사이가 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